자, 그 다음에 경영 건전성 규제. 은행이 망가지면 여러 사람 피곤하잖아요. 우리 고객들도 힘들고. 그래서 경영을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경영 지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또 엄청나죠? 항상 여러분 뭐 우리 텔러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 과목들도 학창 시절의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느끼는 게 있죠? 이거는 거의 출제자의 영역입니다. 출제자의 영역. 출제자. 여기서 아무거나 찍어서 내고 싶은 거 많잖아요. 여기 뭐 낼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다 공부를 하셔야죠. 그런데 일단 이거는 확실히 보셔야죠. 은행의 자본 비율, 즉 은행의 손실 흡수, 청산 능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본 비율 규제를 뒀는데 총 자본은 위험가중 자산. 가장 대표가 뭡니까? 은행에서 위험한 자산이 대출이잖아요. 대출을 주고 고객들이 못 갚으면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8% 이상은 구색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많아요. 이게 공식, 여기 보이시나요? 예를 들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다 하면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요 비율은 10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건 좋아야 되고 원화 대출금, 원화 예수금, 대출금이 예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이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하. 그러니까 요 공식을 알아야 이게 이상인지 이하인지, 기준 비율은 몇 프로가 되는지. 단순 기본 자본 비율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할 목적으로 규제를 하는 건데 기본 자본이라는 걸 총 위험 노출액으로 나눈 거다. 이건 3%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 금융기관들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셔야 되는데 요런 정도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 규제가 이건 복잡해도 전부 다 안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젤 3 협약에 따른 BIS의 자기 자본 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 어려운 용어 나오죠? 자, 일단 바젤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젤이라는 것은 스위스의 도시 이름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국제, 은행 간의 감독이나 규제를 하기 위한 각종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협약이 바젤 1, 2 뭐 이렇게 나갔는데 이 바젤 3 협약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 자, BIS가 뭡니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해가지고 국제 결제 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바젤 3 협약에서는 은행에 대해서 최소 자본 비율 체계를 옛날에는 여러분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8% 이거는 다 알고 계세요. 예전에 BIS 자기자본 비율 8%다. 그래서 자본 비율 체계를 종전에 총자본 비율 8% 이렇게만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본을 쪼갰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보통주 자본 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 비율은 6% 이상, 총 자본 비율은 8% 이상. 이런 체계로 개편을 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게 가장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위기가 올 때는 손실을 더 잘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충자본 제도라는 걸 도입했는데 자본을 보전하는 완충자본 최소 2.5% 이상 그리고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이게 0에서 2.5% 이런 제도까지도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위기 때는 더 규제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해서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이걸 DSIB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또 자본 최고 1%를 또 적립하도록.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뭐 1중, 2중, 3중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IMF 이런 때 많이들 우리나라가 당했잖아요. 뭐 아니 당했다기보다는 이때 큰 아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했다. 그래서 보통주 자본, 기타 기본 자본, 보완 자본. 그래서 보통주 자본, 기본 자본, 뭐 총 자본 비율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일단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기본 자본이라는 것은 요 보통주 자본, 주식 중에 보통주, 요 자본과 기타 기본 자본, 요 두 개를 합친 걸 기본 자본이라고 해요. 기본 자본이라고 하고 이 기본 자본을 보완해 주는 게 보완 자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본하고 보완 자본을 합치면 그게 이제 총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자본은 보통주 자본, 기타 기본 자본, 보완 자본 이거 다 합치면 이제 총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주 자본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입니다. 그리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이게 보통주 자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행 주식 사면 은행이 망하거나 손실이 나면 은행은 가장 먼저 보존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은행 주식 산 사람한테는 돈 한 푼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식 사면은 회사 망하면 휴지 조각 되듯이. 그래서 청산시 가장 늦은 순위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도 않죠. 기타 기본 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 발행과 관련된 자본금, 뭐 자본잉여금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은행의 경영 개선 명령 등이 있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감액이 되는 그런 자본을 기타 기본 자본이라고 한다 해서 우리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권인데 만약에 은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주식, 자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면 회사의 요 자본 비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기타 기본 자본. 그 다음에 보완 자본은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요거 후순위 채권. 이런 것들은 보완 자본.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고 또 이제 여기 위에 기본적인 퍼센트 이런 것들 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산 건전성 분류 제도가 있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기업체와 거의 유사합니다.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럼 자산 건전성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분류해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임은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합니다. 자산고 은행의 대표적인 자산이 대출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대출인데 은행의 자산 중에 정상이라는 건 뭡니까? 거의 회수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정상. 추정 손실은 뭐예요? 거의 떼인 돈, 거의 못 받는 돈. 그런 거죠.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정상으로 갈수록 자산이 건전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손실 예상액 이상을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된다. 손해에 대비해서 얼라원스, 즉 돈을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손실 예상액이 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자산이 추정 손실로 분류되면 될수록 손실 예상액이 크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도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중요한 게 어떤 자산이 정상으로 분류됐어요. 그럼 거의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도요. 대손 충당금은 적립을 해야 된다. 찔끔 조금이라도 준비는 해야 된다. 적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은행은 주식 투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왜? 만약에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은행 건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일반은행은 주식과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예를 들면 국채 통화안정증권 빼고, 그래서 주식 그리고 상환기간 3년 초과하는 유가증권, 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회사채 같은 게 있죠. 이런 채권에 대한 투자는 자기 자본의 60% 이내로 제한한다. 자기 자본의 60%.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전성 키워라 해놓고 감시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영 실태가 어떤지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시험 보잖아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경영 실태 평가를 하는데 은행의 본점 그리고 해외 현지 법인들 있죠. 현지 법인은 자본이 적정한지, 자본 적정성, 자산은 건전한지, 자산 건전성, 경영 관리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뭐 리스크 관리 이렇게 6개 부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런 것들 6개를 평가하는데 그 자본의 적정성, 자본은 우리 뭐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로 앞자를 따가지고 카멜 R 방식이라고 합니다. 카멜. 맨 끝에 리스크 관리가 리스크 R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카멜 R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하고 국내은행 국외 지점은요. 리스크 관리, 경영 관리, 내부 통제, 법규 준수, 자산 건전성 등 4개 부분을 평가하는. 그래서 요거는 로카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6개는 카멜 R. 그리고 로카 방식으로는 4개 평가하는 건 누구? 외국은행 국내 지점하고 국내은행 국외 지점. 이거는 로카 방식이다라는 거.